연인원으로 150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가장 많이 한국에 주둔할 때는 약 40만 명이 주둔했어요. 연인원 150만 명 중에 10%가 죽거나 다쳤어요.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서는 엘리트가 많죠. 제가 하버드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끔 가는 데가 그 메모리얼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 벽에 가보니까 1차 대전 때 죽은 하버드 졸업생,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 6.25 때 죽은 사람 17명이 그 이름이 있었어요. 17명. 미국의 장례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엘리트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베프리트 8군 사령관 아들도 여기 와서 전사를 했어요. CIA 부장하던 알렌 들레스의 아들 프린세톤에 다니고 있었는데 18살인데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여기서 싸우다가 머리에 총상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장애인이 됐습니다. 워커 8군 사령관도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조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했던 미국의 아들과 딸들한테 경의를 표한다 하는 그 유명한 아주 감동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결정한 사람이 트루먼이 외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젊은 사람들을 보낸다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아니 자기가 침략당했을 때 전쟁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남의 나라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지키기 위해서 보냈다. 왜 보냈느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설명은 트루먼 대통령이 화가 났다. 이렇게 무도하게 정면 도전할 수 있느냐? 게릴라를 야금야금 보낸다는 것은 막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38선을 넘어가지고 미국에 도전한다? 또 이 배후에는 스탈린이 있다. 이거 가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넘어가고 다음 일본 넘어갈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냐? 역시 자유를 지켜야 된다. 공산당으로 침략당한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조를 할 것이다 한다는 천명을 한 게 1947년에 트루먼 닥트린입니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보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5천만 운명을 결정한 사람이 한 외국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뒤에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어요.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중공군 개입을 메가드가 오판을 했어요. 메가드는 중공군이 개입 안 한다고 봤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불안해가지고 웨이크섬에 와가지고 메가드를 불러가지고 다짐을 했습니다. 10월 15일인데 정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느냐? 내가 불안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 메가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개입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개입하면은 우리가 폭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도살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안심하십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굉장히 만족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10월 24일 날 총공세를 펴니까 중공군이 한국군을 때렸어요. 그래도 메가드는 개입을 하긴 했는데 이거 얼마 안 된다. 한 6만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미 30만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 달 뒤에 10월 24일에 크리스마스 공세를 펴니다. 이번에 다 끝내고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 미군이 고향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그래서 총공세를 하니까 숨어있던 30만이 본격적으로 역습을 해가지고 미군이 포위가 되고 배후가 차단되고 해서 총퇴각이 이루는 거죠. 그게 일서부터죠. 일서부터. 말하자면 이상가족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리고 1월 4일 날 51년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저쪽에 넘어가고, 이때 메가드는 자기의 오판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트루만에 넘깁니다. 이러면은 이제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된다. 원자폭탄 쓰고 중국을 해안 봉쇄를 하고 만주를 포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을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만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딱 트루만한테 던져버리죠. 트루만이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메가드를 믿었더니 중공군이 개입을 했는데 또 메가드는 총퇴각 명령을 내리면서 원자폭탄을 써달라고 한다. 근데 원자폭탄을 써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때 미국이 원자폭탄이 별게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원자폭탄 쓰면은 소련은 부산에다가 원자폭탄을 쓸 텐데 이게 되겠나? 안 되겠구만. 그런데 메가드는 차라리 철수하자. 영국도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트루만한테 그 애틀리 수상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군대를 빼가지고 유럽으로 갖다 놓아야지. 이 틈을 타서 스탈린이 유럽으로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트루만이 이때 또 한 번 중요한 결단을 해요.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애틀리 수상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싸웠던 한국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메가드한테도 반드시 한국을 사수하라. 최악의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패배했을 경우에만 철수를 한다. 그런데 여기 또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워컷 8군 사령관이 의정부에서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것도 한국군 추락이 그 사람 타고 간 지프차를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후임이 리츠웨이 장군이 왔어요. 이 사람이 잘 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원까지 밀렸던 전선을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3월 15일에는 1951년 3월 15일 날 서울을 재탈환을 해가지고 휴전선 북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이제는 한국 포기 이제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러나 휴전선 근방에서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거기서 휴전회담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휴전회담이 그 이후에 2년 동안 시작됩니다. 2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고지전에서 많이 죽었어요. 미군이 여기서 죽은 사람의 45%가 휴전회담 기간 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휴전회담이 왜 2년 동안 길었느냐? 이건 방공포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로를 딱 잡아보니까 인민군, 중공군 중에서 본국에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반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네바 휴전협정은 양쪽을 무조건 바꾸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공포로들은 돌아가면 죽는다. 그래서 여기에도 트루만이 세 번째 결단을 합니다. 방공포로 보내지 마라. 반드시 자유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공산군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 되면 창피하죠. 인민군 포로, 중공 포로가 전부 다 여기에 남겠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창피만 당하니까 그거 못 받겠다 해가지고 고지전이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트루만은 사실은 빨리 휴전을 해라는 압력을 받았어요. 왜냐, 한 8,000명의 미군 포로가 있으니까 빨리 휴전 협정을 맺어가지고 데려와야 될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한국전에 젊은 사람을 보낸 것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방공포로들을 저 독재자한테 보내가지고 노예가 되든지 학살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내가지고 평화를 사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미리 딱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3번 살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자기 포로들은 희생을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한국의 방공포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2년 동안 더 했다. 이게 우리가 트루만 대통령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지금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리 이름 중에 혹시 트루만 로고 있습니까? 공원 이름 중에 트루만 공원이 있습니까? 트루만 동상이 있습니까? 트루만 동상이 있습니까?